찜통 더위 속에 8시간이나 버스에 갇혔던 4살 아이가 사흘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 버스기사 등 4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오늘도 광양 지역 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연일 계속된 무더위로 벼병해충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남 독서 토론 열차 학교 학생들이 한국을 출발한 지 닷새째를 맞아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발자취를 찾아 단지 동맹 의식을 재현하고 안 의사의 후손도 만났습니다. 수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중국의 서버를 두고 사다리 게임 등으로 지난 2년간 벌인 판돈만 3,800억 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광주 전남 뉴스데스크입니다. 네, 대부분 지역에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광양 지역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광양읍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로 광주 전남 지역 최고치를 기록했고 광주도 36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광주와 전남 지역의 낮 기온이 31도에서 35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전 전국 뉴스로도 보도됐던 안타까운 소식 다시 전해드립니다. 침통 더위 속에 밀폐된 유치원 버스 안에서 8시간 동안 갇혔던 4살 아이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과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폭염에 달궈진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물 한 모금 없이 8시간 동안 방치됐던 4살 최모군. 사흘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최군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에도 있잖아요. 지금 뇌파를 계속 측정을 하는데 뇌에도 손상이 있어서 나중에 장애가 올 확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사에 착수한 광주경찰청은 유치원 관계자를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고 당일 최군은 버스에 가장 늦게 탔고 불과 2분 만에 유치원에 도착했지만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솔교사는 최군이 3번째 좌석에 앉았었지만 하차 당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치원 원장도 학생 절반이 먼저 방학에 들어가 담임교사가 없었다며 출결 확인을 건너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버스기사는 30여 분간 차량을 세차하고도 최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했더라도 애들이 또 나오기 싫어하니까 안 보내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날 제일 조금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가지고. 경찰은 유치원 원장과 인솔교사, 버스기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피해 보상과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꾸려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벼병해충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방제 작업이 요구됩니다. 여수시는 이달 들어 벼병해충 예찰포에 채집된 해충을 조사한 결과 돌발 해충인 먹노린재가 최고 30% 이상 퍼져 있고 벼멸구와 흰등멸구 등도 크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벼병해충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독서토론 열차학교 학생들이 러시아에서 안중근 의사의 단지 동맹 의식을 재현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등 12명이 독립운동 결의를 다진 러시아 크라스키노. 전남 독서토론 열차 학교 학생들이 안중근 의사 발자취를 찾아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거슬러 30살 청년 안중근으로 그리고 안 의사와 함께한 동의단지회 회원으로 학생들이 되살아납니다. 태극기 앞면에 피로 대한독립이란 글자를 쓰며 맹세했던 단지동맹 퍼포먼스도 재현했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이 좀 많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이번 러시아 땅에 와서 행사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 전라남도의 기상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시 뒤 단지동맹 재현 행사가 열린 곳을 안중근 의사의 조카 소녀인 안라이사 여사가 찾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안중근 의사의 후손을 위해 학생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를 잊지 하니까나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라도 이 조선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끝끝이 앞으로라도 그냥 있을 것이니. 러시아에 울려 퍼진 대한농민 만세 소리에 학생과 교사 할 것 없이 모두 그날을 떠올리며 목이 메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을 위하여 우리 모두 만세! 독서 토론 열차 학교 참가 학생 120명이 한국을 출발한 지 닷새째. 러시아 독립 유적지 탐방을 마친 학생들은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유라시아 대장정길에 오릅니다. 브라디보스톡에서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네, 조선업의 불황이 지역 경제에도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종이 몰려있는 영암 3호읍은 대규모 실직이 현실화되면서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 3호읍의 원룸촌입니다. 원룸 건물마다 빈 방들이 가득 쌓여 있고 거리는 인기척이 드물 정도로 한산합니다. 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던 지난해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3호읍의 원룸 공실률은 지난 6월 초 조사에서 30%에 달했고 지금은 절반가량이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3호읍 일대 임대 아파트도 불 꺼진 집만 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가가 거의 있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방이 안 나가요. 아예 나가지를 않고 저희 운영도 지금 사실 엄청 힘듭니다. 식당과 마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매출은 반토막 났고 문 닫는 가게도 속출하고 있다며 울상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 뭐 평균도 안 되고요. 근근히 그냥 뭐 가게세 내고 기본만 유지하고 가는 정도죠. 조선업 불황이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짙게 들이우고 있는 겁니다. 조선업계 중에 80%에 달한 대불 산단의 경우 지난 반년 동안 무려 2천여 명이 실직했고 현대 3호 중공업까지 합치면 4천여 명가량 줄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외부 협력업체나 불법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근로자 수의 2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재취업 교육, 창업, 창농 지원, 지방세, 납부 연장과 징수 유예 등을 통해 지역사회 파급 여파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조선업 비중이 높은 전남 서남권 지역의 실물 경기가 하루가 다르게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3,8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스포츠 경기와 사다리 게임 등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7살 한모 씨 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지난 2년 동안 판돈만 3,800억 원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공범 20명이 붙잡히자 캄보디아로 달아나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캄보디아 경찰의 공조로 모두 붙잡혔습니다. 70대 치매 노인이 현금 2억 5천만 원이 든 돈가방을 분실했다 하루 만에 다시 찾게 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75살 서모 씨가 목포의 한 복지회관 앞에서 현금 2억 5천만 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해 수사를 벌이다 오늘 오전 목포시 동명동의 한 주차장에서 가방을 그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노점상 등을 하며 평생 모은 돈을 최근 출금한 뒤 보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서 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청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5분쯤 완도군 신지면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70살 박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해경은 박 씨가 가족들과 함께 피서를 받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위원회가 다음 달 3일부터 1박 2일 동안 광주를 찾습니다. 이번 방문은 광주시가 제출한 이전 건의서의 사업비 산정은 타당한지,
이전 비용 조달 방식은 적절한지를 현지 실사를 통해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